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최근 좀 잠잠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자, 안철수 대표가 방금 전 세계일보와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충격적인 과거를 고발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유포의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의 주범은 드루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충격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 정말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해서 입만 열면 가짜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가짜 뉴스를 뭐 엄중 단속하라, 뭐 일벌 100개 하라.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가짜 뉴스 유포의 주범이었다는 것을 안철수 대표가 충격 고발했습니다. 정말 2012년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짜 뉴스를 알면서 유포했는지 모르면서 유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면서 유포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모르고 유포했다면 조금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말 박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좀 침묵을 지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 이렇게 3대 메가 트렌드가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 이 3대 메가 트렌드를 대처할 수 있는 국내 정치인을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도자 머리에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돼야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 이런 생각한 분이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글로벌 감각이 없고 대부분 사안을 선악으로 구분하며 어떤 현상에서 한번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절대 아끼지 않는다. 이 셋을 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 행동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특히 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와의 단일화 뒤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당시 안철수가 이 선거 당일 뭐 투표도 안 하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겁니다. 자, 안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됐던 201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안철수는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40회 넘게 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선 지원 유세 횟수를 따지면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가짜뉴스 유포의 주범은 드루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 판단의 근거도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편엔 대한민국이 묻는다 제목의 대담집에서 그때 안철수 의원이 미국 안 가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참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분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수요일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대선 선거일 앞서 일요일날 12월 16일날 문재인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승리할 것 같아. 공동정부 구성을 포함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지원 유세하며
백의 종군하겠다고 말해 선거 끝나면 멀리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의원의 말을 들은 문 후보는 너무 기뻐했다. 선거일 오전에 투표했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안 미치려고 오후 6시 투표 마감 뒤 밤에 출국했다. 밤에 출국했답니다. 투표도 했다고 합니다. 투표 마감 뒤 밤에 출국했다. 그런데 투표 안 하고 오전에 떠나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떨어졌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왜곡시킨 당사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번 출간했다. 18대 대선 끝나고 2013년에 쓴 1219 끝이 시작이다 제목의 저서에서 나를 언급했다. 안 후보가 선거 당일 출국할 때 사전에 연락했고 연락 채널도 알려주었다. 특히 내가 승리하면 공동정부나 연정 구성 등 민감한 논란의 중심에 직접 서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후 19대 대선을 앞두고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 제목의 대담집을 냈다. 대담집에서 아니 안철수 의원을 왜 붙잡지 그랬냐, 그렇게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안철수는 굉장히 억울한 모양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을 꼽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잘한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게 진짜 문제점이다. 레거시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다. 레거시로 볼 수 없으나 진보진영 주요 구성원들의 무능과 위선, 정체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확실히 알았다는 정도일 것이다. 레거시, 유산이 없다는 겁니다. 남긴 게 없다는 것이죠. 어떤 진보학자는 우리나라 70년 정부에서 보수정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정부가 있었고 문 대통령의 퇴보정부 형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진보가 아니라 퇴보정치, 퇴보정부, 요거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여당에서 곧 탈당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밀려서 하기보다 임기 1년을 앞두고 탈당해 친문 수장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했다. 정치적인 공세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 정치하며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어떤 발언으로 친문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공격하면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는 표시로 판단한다. 탈당을 요구했더니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다. 자, 국민의힘과의 합당 전망, 이게 좀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후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당원 간담회를 통해 중지를 모았다. 문제는 국민의힘 쪽이다. 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 대표 권한 대행을 맡았으나 합당을 진행하기 힘든 2가지 상황이 당 내부에 있음을 알았다. 첫째,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통합 찬성 결의를 했으나 통합과 관련한 당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비대위에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통합이 되면 국민의당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는다. 이들의 투표가 어디로 갈지 계산이 잘 안 돼 합당에 찬반으로 갈라진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 일이다. 국민의힘 쪽이 나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어떤 식으로 통합되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없이 직무대행이 있는 상황에서 통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당 통합을 요구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역구 위원장 없는 자리도 지금 막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의도에서는 상대만 보는 것 같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면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 국민이 항상 심판을 본다. 모든 판단은 국민의 몫이지 정치인의 평가는 덧없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한다. 모호한 답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모여있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할 가능성이 크다. 주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사람들이 유능하고 도덕적이면 좋겠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정대철 고문과 셋이 식사하며 국민의당 비례대표 상원 순번 후보로 영입을 제안했다.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교류는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안철수 대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철수가 아니라 이제 강철수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통합, 공정한 사회, 일하는 정치 또는 유능한 정부가 시대 정신으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
2012년 대선 시대 정신은 공정과 정의였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행하지 못했다. 2017년 광화문 촛불도 그런 것에 대한 갈구였는데 더 나빠졌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것도 정의와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 어쨌든 안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충격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유포의 주범이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